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먼저 맛을 봤는데 이게 둥글레 차가 아니면 이건 또 뭡니까, 선생님? 네. 일단 이제 맛을 보셨죠? 네. 맛이 어떠세요? 약간 달고 맛있어요. 예. 그리고 시원해요. 시원하고. 일단 근데 차가워서도 시원하지만 그 약간 맛 식혜 자체가. 맛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정말 처음 말씀드리- 마셔본 차 맛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둥글레 차는 고소하고 네. 담담합니다. 담담하다. 근데 이거는 달고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시원하다. 시원해요. 맞습니다. 시원하다. 그런- 거기에 포인트가 야, 이게 있는데 정말 예. 그거를 무슨 물인지 우리- 좀 가늠이 쉽지 않은데 우리 네. 조항래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네. 제가 가끔씩 술을 마시는데요. 술 마신 다음날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달짝지근한 그 맛인데 네. 익숙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비밀을 우리 노고은 요리 연구가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은쟁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네, 저도 맞습니다. 집에서 많이 끓여대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열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짜잔! 어머,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이요? 네. 그럼 이거 네, 콩나물 맞습니다. 차예요? 바로 콩나물 꿀차입니다. 어. 예로부터 이제 콩나물의 싹을 틔워서 한 2에서 3cm 정도 이제 싹을 틔워서 햇볕에 말린 것을 한약재로 대두 황곤이라고 했는데요. 대두 황곤이 좀 어렵죠. 대두는 큰 콩, 네. 그러니까 황곤은 노란색으로 권은 이렇게 뿌리를 말려서 말려 있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두 황곤이라고 하는데요. 대두 황곤은 맛이 달고 성질이 평온하면서 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운을 더하고 독을 풀어주고 얼굴의 검버섯을 제거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기미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두황곤을 이렇게 말려서 볶아서 곱게 가루낸 다음에 그것을 빈속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따뜻한 물로 함께 마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아까 이제 노공원 선생님께서 콩나물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바로 제가 지금 이제 작가한테 네. 다음 주 주제로 김이나 검버섯인데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 싹을 틔우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싹을 3일이요? 틔운 거거든요. 예. 3일만 틔우시면 돼요. 콩을 6시간 불려서 네네. 그래서 싹을 틔워서 병원에 있는 식품 건조기에 말려서 네. 가져온 겁니다. 그 대두황곤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 콩나물 키워본 적 있어 그러면 네. 이렇게 콩나물처럼 뿌리가 다 길어질 때까지 키우지 말고 짧게. 한 3cm 정도까지만 3cm. 뿌리가 나왔을 때 멈추시면 콩나물의 약효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오호라 신기방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면 시중에서 그냥 콩나물 사다가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끓이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네.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요? 어떻게 끓여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네, 요 생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물 1.8리터, 1.8 그리고 요 꿀 3분의 1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 국물팬, 면포죠? 네. 면포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콩나물을 이대로 생으로 끓이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콩나물을 말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바짝 말랐네요. 네, 건조기에 60도에 4시간 말려왔습니다. 4시간. 네. 모양이 좀 다르죠? 요거를요. 사실은 저렇게 콩나물이 다 말라버리면 전혀 아무 맛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드셔보시면 아마 생각이 다르실 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차 마셔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요거를 요 면포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네. 야, 면포가 티백이 돼주는 거네요. 네, 티백이 또 있으시면 티백에 넣어주셔도 네. 됩니다. 요걸 넣고요. 참고로 요거 이게 말씀드리면 네. 보통 이제 한약재들은 다 말려서 쓰잖아요. 네. 그 약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효 성분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응축되는 수분만 날아가고 또 말리게 되면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 두고 이렇게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서도 언제든지 그렇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랐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리는 기구가 없으면 그냥 햇볕에 널어서 말려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야,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중약불에 40분 이상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분 이상 끓이셨으면 네. 여기에 아까 전에 이제 달달하다고 하셨잖아요. 달콤했어요. 네. 요 면포를 우선은 건져내주시고 이 꿀을 네. 3분의 1컵. 기호에 따라서 넣어도 되죠? 네, 기호에 따라서 양은 가감하시면 네. 됩니다. 선생님 덜 넣으시려고요?
김보아 선생님 덜 넣고 싶어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버섯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나 네. 달콤하게 먹어야 아이고. 돼. 나도 달콤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넣으시고 팔팔 끓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미리 완성을 했는데 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맑고 네. 예쁘다. 그렇군요. 제가 투명한 유리컵에 한 잔 따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색도 예쁘고 향도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좋겠어요. 사실 겨울에 선생님 감기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이들한테 콩나물국 국물 한 컵씩만 먹여도 감기 안 걸린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감기 안 걸려서 한 컵 콩나물국 먹고 나는 콩나물 차 마셔서 피부도 관리하고 이러면 진짜 어우, 일석이조네요. 콩나물국도 이렇게 피부 관리에 뭐 좋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콩나물국 자체가 콩나물차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콩나물국도 많이 끓여 드시고 또 이제 말려둔 거는 콩나물차로 끓여 네. 드시면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이야. 양학과 뭐 그 한의학이 만났는데 조항래 선생님 콩나물 꿀차가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뭐 어떠셨어요?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근데 콩나물국은 늘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맛도 좋고, 그 먹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개운한. 개운한 느낌이 네. 드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조항래 선생님한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나이가 들면 김이 건버섯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이걸 그 늦추기 위한 그 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럴 수 있나요? 뭐 저만의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를 보면요. 그 어떤 그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기미 이야기를 하면 멜라닌 세포 자체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그 세포 주변에 있는 피부 진피의 노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노화 세포는 좀비 세포가 돼서 또 그 옆에 세포들을 계속 노화시켜 나간다고. 아. 그리고 건버섯은 또 광노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미백 치료의 그 연장선에 항노화 치료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노화의 그러니까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활성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고 있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항산화 비타민을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항산화 비타민뿐만 아니라 그 둥글레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콩나물도 같이 좀 끓여 먹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방 한방 선생님 말씀이 이게 합일점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러네요. 네. 네. 항상 그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좀 자외선 차단도 하시고 또 항노화면은 거의 뭐 비타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 드시면 훨씬 우리 피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콩나물 꿀차 인생 최초로 맛을 봤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린 콩나물을 면포에 넣어주세요. 콩나물은 식품 건조기에 넣고 60도 온도에서 4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 1.8리터와 콩나물이 담긴 면포를 넣고 40분 이상 끓여주세요. 면포를 건져내고 꿀 3분의 1컵을 넣은 뒤 5분간 더 끓여줍니다. 식힌 뒤에 냉장 보관하셔서 3, 4일 동안 물처럼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미와 이제 건버섯을 좀 줄여주고 또 완화시켜주는 방법. 우리 한동안 한의사님은 좀 전에 둥글레차 그리고 또 콩나물 꿀차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다 이제 뭐 물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건버섯은 주로 피부에 생기는데요. 몸속에 피는 건버섯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한의사님 몸속에도 건버섯이 피나요? 네. 사실 이제 건버섯은 이제 몸이 산화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몸 내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버섯을 만드는 황갈색의 노화 물질이 바로 리포푸신이라는 건데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쓰레기, 일종의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포푸신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특히 피부에 있는 혈관에 쌓이게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건버섯을 만드는 주범으로 또 활성산소와 독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럼 됩니다. 요거 리포푸신이 몸에 쌓이는 것을 우리가 좀 방지하고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주로 식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 건강을 챙길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글루타치온 식품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특정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브로콜리, 시금치, 보리,
양파, 강낭콩 여기에 글루타치온이 많은데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소 물질을 해독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재료 중에서도 이것을 탑으로 꼽았습니다. 그게 이거. 뭘까요? 네, 뭔가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 시금치. 네, 사실 시금치를 몇 끼니 반찬으로 먹기는 힘들잖아요. 이럴 때 만들어두고 먹을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시금치 감장아찌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재료는 시금치 그리고 단감이 필요하고요. 장아찌 담글 때 필요한 간장, 진간장이고요. 네. 사과, 발효, 식초, 설탕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금치하고 감을 같이 장아찌를 담가요? 네. 오늘 인생 최초가 너무 많은데. 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주시고 뿌리 부분부터 살짝 담갔다가 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데쳐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숨만 죽일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 데친 시금치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 진짜 사실 특이하다. 이게 장아찌를 담글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시금치를 너무 푹 데쳐주시면 안 되고 정말 살짝만 데쳐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찬물에 헹궈주신 시금치는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도 저희 드실 때 이렇게 깎아 먹는 것처럼 한 입 크기로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씨를 빼고 하면 더 좋겠네요. 네, 씨를 빼주세요. 네. 방금 이제 노건 선생님께서 시금치를 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는 이제 수산 성분이 많아서 생으로 드시게 되면 결석이 생겨요. 그래서 시금치를 꼭 이렇게 데쳐서 드시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 연구가시니까 너무 데치지만 마시고 데쳐서 드시도록 하시고, 시금치만으로 영양이 아주 풍부하죠. 그런데 감 속에 있는 비타민 E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만나게 되면요, 항산화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감이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금치와 감의 궁합이 환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정말 많이 알고 있게 되는데 그 장아찌 간장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진간장 네.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신 다음에 네.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뭐 집에 있는 다 재료네요. 네. 네. 비율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지금 비율이요. 설탕이 3분의 2컵 들어갔고요. 식초가 사과 발효 식초가 1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진간장이 1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은 2컵입니다. 물은 또 2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식초를 처음에 넣지 않고요.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준 다음에 충분히 이게 식은 다음에 여기에 식초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요거는 미리 이렇게 끓여서 식혀서 식초를 부어놨습니다. 네. 식초를 같이 부어서 끓이면은 그 신맛이 다 날아가 버려서. 네, 신맛이 맞아요. 신맛이 날아가는 것도 네. 있고 요게 식초가 약간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용기에다가 아까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장아찌 그 담을 메인 재료 시금치를요. 네.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기하다. 네. 위에다가. 네. 약간 누름돌 역할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물을 붓고 이 간장물을 붓고 나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야, 진짜 오늘 좋은 지혜를 또 배우네요. 네. 저는 감을 김치에다 넣는 건 봤거든요. 단감. 네, 나도 깍두기는 해먹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다고 그러는 말씀을 야. 들었는데 네. 저렇게 또 시금치랑 장아찌 담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2, 3일 정도 뒤에 냉장고에 넣어서 2, 네. 3일 뒤에 드시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네. 선생님 옆에 있는데요. 네. 그거 네.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제가 김보아 선생님께서 한번 저만 또 예쁘다고 주셨어요. 드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안 또 제가- 먹어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드셔보시죠. 네네네, 대표로 제가. 안 짤까? 예, 예. 물이 들어가긴 했는데. 음. 궁금해. 감하고 시금치, 시금치. 장아찌. 요거는 미리 제가 3일 정도 숙성시킨 겁니다. 3일 숙성. 어머, 어때요? 아삭아삭해요. 어. 어머,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그리고 감의 달큰한 맛하고 네. 시금치의 그 풋풋한 맛이 이렇게 섞어지니까 네. 딱이에요, 궁합이. 와. 그리고 아삭거리고, 네. 그리고 별로 짜지도 않아요. 새콤달콤하니, 야, 밥 반찬으로 정말 최고겠네요. 안 짜요?
안짜요? 별로 안 네. 짜요. 오, 안 제가 짜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간혹 이제 주부님들이 만드실 때 감을 껍질을 까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감은 껍질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 감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껍질 채로. 까지 않는 채로 넣으시면 저기 간장, 식초에 비타민 C도 다 우러나서 아주 맛있게. 이야. 네, 이거 진짜 드시겠습니다. 밥 반찬이네. 예. 진짜 네. 저는 껍질 안 까고 한번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만들어진 것도 좀 보여주세요. 거기 옆에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3일 정도 시금치. 숙성된 건가요? 네, 감 3일 숙성된 장아찌. 겁니다. 네. 아, 3일 숙성된 거요? 네, 이게 예. 방금 만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숙성이 되면은 옆에 모양으로 이제 간장물을 잘 먹어서 예쁜 아우, 장아찌가 맛있어요.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동안 한의사님이 이제 그 피부 노화를 좀 완화시켜주는 시금치, 감, 장아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금치는 손질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시금치의 뿌리부터 30초간 데쳐주시고요.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궈주시고 냄비에 진간장, 설탕, 물을 넣고 끓인 뒤 식힙니다. 식힌 장아찌 국물에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용기에 시금치를 넣고 장아찌 국물을 부은 후 단감을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2, 3일 정도 숙성한 뒤에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1시 58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또 받아볼게요. 김이나 검버섯 예방에 좋은 지압법도 따로 있나요? 지압법을 물어보셨어요. 아, 네. 네. 이거 한동화 선생님께서. 이제 김이나 검버섯에 도움이 되는 이제 혈자리들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부르는데 얼굴 쪽을 지배하는 경락이 양명경이라고 있습니다. 양명경. 근데 그게 바로 대장. 대장과 연결된 경락이 얼굴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합곡. 이 합곡열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얼굴을 밝게 해주는 안면부 부종도 줄여주고 혈액순환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곡, 대장경이 합곡이랑 쭉 올라가서 팔꿈치에 가면 곡지혈이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무늬가 끝나는 부위. 그래서 이 곡지와 곡지혈 이렇게 잡아서 딱 이 화면처럼 이렇게 손톱만도 잡아서 있어요. 눌러주는 거죠. 네. 통증이 뼈 나타날 때 말고. 5초 뼈 말고. 그렇죠. 네. 푹 들어가는 부위. 네네네. 그리고 합곡 이렇게 잡아서 5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네. 그러니까 기미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얼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좋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그 집에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열심히 같습니다. 해야지. 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레몬과 식초로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미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조항래 선생님. 네, 지금 레몬과 식초라면은 둘 다 산. 산이잖아요. 네. 제가 그 전공의 때 기억이 있는데 그 식초로 뭐 이런 색소에도 좋다, 무좀에도 좋다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아주 잘 희석해서 사용하면 좋지만 그 식초 농도가 진한 경우에는 제가 무좀에 사용하신 분이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피부를 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레몬이나 식초에 들어있는 산은 기미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그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농도를 낮춰서, 네. 연하게 아주 연하게 해석해서 그렇죠. 한두 방울 정도 이런 거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살펴볼게요. 검버섯 치료를 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거뭇하게 남아 있어요. 얼마나 지나야 원래 피부로 돌아올까요? 검버섯 치료한 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버섯 치료 후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과정이 올 수 있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올 수 있고 후 처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올 수 있는데 지금 3개월을 지났는데 아직 있는 걸 봐서는 정상적인 과정보다는 조금 오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백 연고를 좀 꾸준히 바르시고 네. 치료 받으신 병원에서 이런 색소 침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런 시술을 좀 받으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색소를 악화시키는 자외선을 잘 차단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살펴볼게요. 율무도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한동환 선생님. 네. 열무가 이제 피부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평평사마귀, 보통 물사마귀라고 하죠. 물사마귀도 효과가 있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열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햇율무는 한번 이렇게 밥을 해서 네. 드셔도 되고 묵은 율무는 한번 끓여서 물로 드셔도 되고 차로. 너무 딱딱한 거는 튀겨서 그러니까 한번 볶아서 튀겨서 튀밥으로 드셔도 되고 나는 그런 거 못 씻겠다 그러면 미숫가루로 만들어서 가루 내서 드셔도 되고 어떻게든 드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버섯 선생님 오늘 저희 방송 출연하시기 전에 기미 검버섯 먼저 진단받고 오셨는데 네.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아우,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두 분이서 여러 가지 또 좋아지는 방법, 치료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서 올 봄에 걱정 없습니다. 자외선 와, 다 받아줄게. 네, 오늘 저희 방송 내용이 기미와 검버섯을 또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제철 맞은 국민 생선 명태를 종류별로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막 떠오르네요. 내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